삼청교육은 전국폭력배 일제소탕을 내건 당시 국보위가 사회학 일소 특별조치법을 발표하면서 시작됩니다. 대다수 국민의 여망에 따라 국보위는 사회 개혁의 차원에서 모든 사회학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나아가서 국민 생활 주변의 모순과 부조리 등 고질화된 제반 의식 구조를 단호히 개혁함으로써 밝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우선 불량배의 일제 근거에 착수했습니다. 처음에는 폭력, 사기, 흉악범 등 수배자들 중심으로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삼청교육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 가운데는 억울한 피해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삼청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검거는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 2차 때는 상부에서 명단이 내려왔고 3차 때부터는 전과 기록이 없는 사람들도 마구 붙잡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목표 인원은 와 있었죠. 네. 이제 목표 인원을 이제 각 서별로 이렇게 숫자는 하고 또 각 서별로 그때 이제 그 교육 대상자, 삼청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라고 그러고 선발 기준에 대해서 기준이 내려오고 기준에 따라서 숫자를 보고 하면은 왜 이렇게 대상이 적냐 많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제 다른 서에 비해서 너는 관할에 그 사건이 그렇게 많은데 대상이 이렇게 적을 수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정이 숫자가 됐죠. 일선 경찰에서 작성한 심사분류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근거로 계엄군, 검사, 보안사 요원, 지역정화위원 등 6, 7명이 심사위원이 돼서 삼청교육 대상자들을 A, B, C, D급으로 분류했고 반강제적으로 지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심판관이지. 검사하고 이제 나하고 주로 범죄 사실 가지고 이러한다는 그 의견을 개진하면 여기서 캐리에 의해서 이거 B다, B급이다, 뭐 C급이다. 이건 A급이니까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그냥 뭐 집행이 돼 있으니까 사실이냐, 기다 아니다. 뭐 아니라고 그래도 그건 우리가 판단하기 달려 있는 거고. 삼청교육의 근거가 됐던 계엄포고령 13호입니다. 이 포고령은 1980년 서울의 봄이 막을 내리고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시행됐습니다. 광주민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시킨 직후 등장한 것이 바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이미 모든 정치활동은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또한 언론인에 대한 강제 숙정이 몰아쳤는데 이에 반대한 방송사 사장도 체포됩니다. 내가 8월 달 끌려갈 때까지 나는 내 지원을 한 명도 정화하지 않았습니다. 안 잘랐어요. 그런 요구가 오면은 정당한 비리 정보를 내놔라 하면 자르겠다. 그 비리 정보 없으면 못하겠다 하고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화 반대. 그 다음에 검열에 대해서 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내 충주에 있는데 대전 계엄 분석까지 와서 검열을 받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전까지 왕복 한 대여섯 시간 걸리는데 매 시간 방송하는 건 몇 명을 연락병을 늘어나야 되느냐 말이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괘씸죄에다가 정화 반대, 검열 반대 뭐 여러 가지로 그들이 보는 기준에서는 아마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되는 거겠죠. 전직 보안사령관이었던 강창성 의원은 장군 출신이면서 삼청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루에 많을 땐 8시간, 적을 땐 6시간을 훈련을 받는데 전 군에서 단련된 몸이지만 이 삼청교육대야말로 도저히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냐면 뭐 원산 폭격, 뭐 턱기팀, 봉체조, 또 바우 떠서 굴러내리기, 반스만 있고
그러고 폭력배하고 때리기 내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서로 때리기 내는데 안방 장군이지만 폭력배가 이깁니까 제가? 폭력배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제 밥을 굶고 들것으로 실려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참 멋진 그런 훈련을 받기를 받았습니다. 당창성 의원은 새로이 등장한 국보위 신군부 세력과는 상당한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안사령관 시절 군 내부에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중심 멤버였던 전두환 장군을 해임시키려 했던 사람이 바로 강창성 의원이었습니다. 80년도 3월 4일 날 보안사령관 이제 전두환 장군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안사령관이 돼서 약 1시간 한 20분 동안 둘이 아마 대담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전두환 장군이 사회가 혼란하고 또 정치를 맡아갈 사람이 그렇게 심통치 않기 때문에 이 기회에 군이 다시 이 정권을 장악하는 게 어떠냐 이런 뜻에서 나를 이제 협조해달라. 그 협조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 군에서 경상도권에 아마 보수라고 자기가 얘기했다. 그래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아닌 이북 사람, 그 다음에 경기도 사람, 이 사람은 강 장군 얘기를 잘 들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면 무엇인가 보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생각지도 않고 그 장소에서 즉석에서 거부했습니다. 이걸. 당시 전국은 계엄하에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나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에게 대립과 분열이 아닌 불퇴전의 의지와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는 전두환 장군을 국가원수로 추대하기로 결의합니다. 삼천교육대 속에는 여자 수련생들도 319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3주간 교육을 받았는데 율락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평범한 주부들이 죄 없이 끌려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하 한 20도 정도 되는 데에서 연병장이 끄집어내서 직접 물에 쳐박기도 하고 연병장을 이 포복으로 돌리기도 하고 물론 그 당시는 중대장 및 대대장이 직접 거기 참여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주교도 괜찮다. 이 번번이 이렇게 각 중대장이나 소대장, 선임하사들은 너 하나쯤은 주교도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전체적으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교육생들은 이 식물인간, 다시 해서 눈에는 초점이 없고 어느 누구나 옆구리만 찔러도 몇 번 삼천교육생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이런 관등성명이 완전히 생활화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이분들은 생활을 했었습니다.